자, 그럼 봅시다. 기억. 얘는 식으로 쓰면 A 여집합 합집합 아니 차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반대로 쓰면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 여기. 그냥 요것만 쓴 거야. 요것만. 자, 이거는 바꿀 수 있나? 여여 붙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교로 바꾸면 어떻게 돼? A 여집합 교집합 얘의 여집합이니까 B 맞나? 교여로 바꾸면 합집합 여기는요 B여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다시 얘의 여집합이니까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B교 A의 여집합이랑 똑같죠? 우리 A 여집합 교집합 B를 읽는 것보다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다시 쓰면 B B차 A죠. 여기는 A 차 B죠. 그럼 요 그림이나 요거나 똑같죠? 그래 기억은 참 미음도 해볼까? 똑같아요. 미음도 똑같이 여기다 적는 거야. A 별 A 여집합은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또 바꾸자. 어떻게 나와? A 교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여기는 A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얘한테 여집합 붙이다. 그럼 얘는 뭐야? A 교집합 A는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을 합쳤어. A와 A 여집합을 합치면 뭐 나오지? 오! 전체 집합 나와. 전체 집합. 근데 뭐 나왔대? 공집합이. 니은 땡. 디귿이 좀 빡센데요. 디귿은 디귿 어떻게 풀었습니까? 시험을 한번 봐야겠네요. 얘들아 봐봐.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세 개가 묶여 있어. 그래서 디귿은 보통 벤 다이어그램은 끝나요. 이거 식으로 풀면 이제 머리가 터지니까. 자, 얘 그려볼게. A, B, C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어. 우리 이 연산기호가 뭐였냐면 얘네 둘이의 합집합에서 못 빼는 거였어. 아까 우리 그린 거를 처음 그렸을 때 A 연산 B가 A와 B의 합집합에서 못 빼는 거였지? 교집합 빼는 거였어.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해보자. A 얘가 되는 게 누구야? C는 신경 쓸 필요 없지. 얘랑 얘 합집합 요렇게 생긴다 해서 교집합 여기를 빼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처음에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서 또 그러면 얘랑 요거 선생님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지금 여기 비금치 부분과 여기 C를 합쳐. 먼저 합집합을 구해. 그럼 어디야? 여기랑 C랑 합치면 요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지금 원래 비금 쳐져 있던 부분과 C를 합쳤어. 이게 C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야. 누구랑 교집합?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이 친구랑 여기 요거와
얘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야. 교집합 어디 있어? 얘들아, 요렇게 있을 때 요거와 요렇게 해서 합집합인데 여기가 교집합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A 합비에서 A 연산 B에서 얘는 없었잖아. 맞아요? 또 겹치는 거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맞나? 얘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내는 거니까. 합집합에서 겹치는 걸 빼내는 거니까. 그럼 남는 건 이렇게 생겼을 때 요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 왼쪽 디귿의 왼쪽 그림이 저거야. 얘야. 겹치는 거에서 없는 거 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얘를 해볼게요. 먼저 똑같이 그림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얘부터 할게. 얘부터 해보자. B 별 C. 그럼 B와 C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여기 맞나요? 여기와 누구를 합쳐? 얘에서 A를 합쳐. A까지 합쳐. A까지 A 다 합쳐. A를 다 합쳤어. A를 다 합쳤더니 겹치는 부분이 생겨. 어디야? 여기랑 여기 맞아? 여기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럼 지워. 그랬더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왼쪽 오른쪽 같아? 그래서 디귿 참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요. 디귿으로 푸세요. 식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림으로 푸셔야 됩니다. 세 개가 있을 때. 다음 90 61 교집합이 있어요. 요 n이 써져 있으면 뭐야 얘들아? 원소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4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7개인데 B에서 A를 뺀 원소의 개수가 최소 6개 이상이래. 이때 A 합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봐봐. 얘들아 딱 이 B차 A니까 선생님 저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B에서 자 N B차 A를 얘를 이거랑 같은 말인가? 이식 성립하는 점 생각해봐. B차 A는 B 집합에서 A와 B의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까지 이해되나? 됐어요? 자 그럼 B는 고정이야. 얘 몇 개? 27개. 그러면 얘가 얘 최소값은 몇이야? 6? 왜? 네. 오케이 그림 그려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원소의 개수만 쓸게. 여기가 최소 6개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최소 6개야. 그럼 여기가 6개면 여기는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지. 21개 나와. 여기가 21개. 맞니? 그럼 여기는 몇 개 나와? 13개.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A 합 B의 최대값은 몇? A 합 B는 몇 나와? 이거 다 합치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24 33 40개가 되네. 여기까지 됐죠? 자, 봐 이제 여기가 6
6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그럼 7도 한번 해볼게. 7 되나? 7. 그럼 여기는 20이 되지. 그럼 여기는요? 14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A 합비는 또 몇 개야? 41개? 계속 늘어나네. 그럼 여기가 계속 늘어날수록 A 합비는 어떻게 돼? 점점 커져 작아져. 커져 작아져. 10개 해볼게. 아까 여기가 6개일 때 이거였거든. 여기가 10개면 여기는 17개. 여기는 그러면 44개로 바뀌잖아. 계속 늘어나. 그러면 A 합 B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 문제에서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가장 커져야 돼. 그치? 여기가 가장 커져야 돼. 여기가. 그럼 여기가 가장 커지려면 결국엔 여기가 어때야 돼? 여기가. 여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점점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될 때가 이렇게 되면 돼. 이거 돼? 여기 몇 개? 여기는 몇 개? 34개. B에서 A 빼면 몇 나와? B차 A. 얘들아, B 차집합. B 차집합 A 몇 개 나와? 얘들아, B 차집합 A 몇 개 나와요? B에서 A 뺐어.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뺐어. 몇 개 나와? 27개. 교집합이 없는데 6보다 큰가요? 우리 조건은 B 빼기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나요? 그러면 요거일 때가 합집합 몇 개예요? 61개. 쭉쭉쭉 와서 최대 몇 시까지 커지는 거야? 61개까지 커지는 거야. 그래서 A 합 B의 최대값은 몇 개? 61개. 최소값은 40개. 더하니까 아닌가? 차 빼. 그러면 21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 50 58 좋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해라. 얘들아 봐봐. 요것만 이렇게만 나왔더라도 얘를 그렸어야 돼. 알겠지? 요런 게 나왔더라면 요 그림을 그렸어야 돼. 자, 그럼 보자. 장모모 한시 갔다 오지.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 그럼 여기가 전체 40개가 들어있어. 요만큼이 몇 개? 12개. 요만큼이 몇 개? 15개. 이게 뭐지? A 교 B 여집합이니까 A에서 A차 B죠. 그럼 어디야? 여기 맞나? A에서 B를 빼버리고 이만큼. 여기가 몇 개 있어? 여기가 9개 있어. 여기가 9개야. 그럼 A가 총 몇 개였어? 12개. 그럼 여기가? 3개. 그럼 B는? B니까 B. B가 15개. 여기는? 12개. 그럼 A와 B가 총 몇 개야? 이거 다 더하면 24개. 근데 전체가 몇 개지? 그럼 나머지 여기가 24개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밖에는 몇 개 있어야 돼? 16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색칠되어 있는 원소 개수가 여기 16, 여기 3이니까 몇 개? 19. 이렇게 찾아도 돼.
다음 108 766번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여성 동호회 회원, 여행 동호회 회원 40명 중에서 제주도를 가본 사람이 32, 울릉도를 가본 사람이 15. 제주도와 울릉도 중 어느 곳도 가본 적 없는 회원이 7이다. 이때 제주도와 울릉도를 모두 가본 회원의 수를 구하세요. 얼추 잘했네. 이것도 이런 스토리 문제들이면 식 정리하기가 좀 빡세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좀 더 편해요. 자,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제주도 간 애들 요만큼, 울릉도 간 애들 요만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친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자, 제주도를 간 회원이 32명이래. 여기다 숫자만 쓸 겁니다. 울릉도를 간 애들이 15명이고 어느 곳도 가본 적 없는 애가 7명이래. 그럼 7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어. 7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은 몇이야 얘들아? 요만큼은 33명. 그럼 봐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집합의 원소랑 B의 집합의 원소에서 겹치는 게 있다면 두 번 센 거니까 뭘 빼주면 좋겠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게 좋아요. 이게 법칙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A 합 B는 나왔다. 몇? 32에서 총 전체 이름이 30인데 아무데도 안 간 애가 7명이니까 몇 나와야 돼 여기는? 25 아니야? 아니 여기 전체가 32명인데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이 7이면 나머지가 요만큼이 25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25는 제가 40명. 어? 전체가 몇 명이야? 40명. 수학지만 제주도. 아, 전체가 40명이야? 미안. 저기 있네. 그럼 33명 맞아? 미안. 33명. 그럼 제주도 몇 명? 32명. 울릉도 15 빼기 이거 모르니까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 x 찾을 수 있나요? 몇이요? 47이니까 14? 그럼 여기가 14인 거네. 여기가 14. 그러면 제주도만 간 녀석은 몇 명이야? 14 빼니까 18명. 울릉도는? 울릉도만 가본 애는 한 명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었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에서 제주도와 울릉도를 모두 가본 애들이 여기지. 총 몇 명이다? 14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이쪽 한번 풀어보시고 설마 저번 시간에 숙제를 해온 친구들이 110일까지 풀었나요? 안 푼 친구도 있고 괜찮아요. 숙제는 이번 주말 숙제는 110일까지입니다. 아니 110일까지 먼저 확보고 명제 나가야죠. 우리 시간이 없어. 과장님이랑 우리 어디까지라고 시험 범위가? 함수까지. 그러면 우리가 2단원이 남았는데 수업할 시간이 이제 3번, 4번. 한 번, 2번. 4번. 그럼 이번 주 다음 주에 오답 정리 이거 하고 명제하고 함수하고 뭐 하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주말에 공부 좀 해주세요. 자, 명제. 어디? 109, 111? 이건 숙제가 아니었는데. 109쪽으로. 아, 109? 아, 109 합시다. 미안.
자, 109, 71번 71, 73 73, 70번 70. 73 오케이. 그럼 70번부터 하면 되죠. 70번부터 봅시다. 70번부터. 전체 집합. 주원아, 화장실 갔다 와. 자,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있어. 이거의 부분 집합이래. 뭔 말이야, 부분 집합이면? 뭔 말이에요? 부분 집합이 무슨 말이야? 전체 U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야. 원소를 뭘부터 뭐까지 가죠? A와 B는 1에서 8까지만 갖는 애들이야. 다른 거 못 가죠. 전체 집합 안에 A, B가 들어있는데 교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하고 싶어야 돼?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뭘로? 벤다이어그램 그림 그린다. 그림.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 교 B가 2니까 여기랑 2랑 5 이렇게 썼게. 2랑 5. A 교 B 여가 뭐지? A 차 B. A 차 B면 여기 맞나 여기? 뭐 있어? 4, 7. 얘는 뭐야? 아 이거 보기 싫으니까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 A 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나머진 거야. 어디야? 여기야? 밖에. 여기 몇 나와? 1. 그럼 여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비어있는 거. 1, 2 있고 3은 여기 이제 무조건 여기로 와야지. 4, 5, 6, 8 이렇게. 그래서 B에서 A를 뺀 거니까 요만큼이네. 그래서 싹 더하면 답 나오겠죠. 다음에 71번 7일. A 교 B 여집합이 이게 A 차 B 맞나요? 여기는 B 차 A를 합쳤네. 아까 우리 그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했었던 별이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A 차 B랑 B 차 A 여기에 뭐가 들어있대? 1, 3, 8이 들어있대. 여 안에. 이 말은 여기에 다 1, 3, 8이 들어있어도 되고 여기에 1, 3, 8이 다 들어있어도 되고 1, 3, 8을 아무데나 여기 둘 중에 아무데나 갖다 놔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이제 조건을 봤더니 1, 3, 8 중에 여기에 지금 1하고 뭐가 있어야 돼? 3이 이렇게 있어야 돼. 1, 3. 왜? A한테 원래 1, 3이 있었으니까. 그럼 8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맞나? 여기 있어도 돼. 8.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A-1이 8이어봐. 첫 번째 게. 그러면 A가 몇인 거고 9.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생겨? 9는 81, 36, 마이너스 7, 43, 38 나오나? 그럼 돼, 안 돼? 돼, 안 돼? 22가 그렇지. 전체 집합이 22하니까 38이라는 녀석 원소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되네. 탈락. A-1이 8일 수는 없어. 그럼 우리 8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 이제 8이 여기 들어온 줄 알고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B가 원소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8은 여기로 들어와야 돼.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자, 두 번째예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만약에 8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둘 중에 누가 8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가 0 나오고요. 만족하는 a가 존재하긴 하는데 뭐가 나와? 자연수가 아니지.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루트 달고 나와. 근데 우리는 원소들로 20 이하의 자연수만 가져야 되니까 여기도 안 되네.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누구야? a 플러스 2. 세 번째가 a 플러스 2가 이번에 이제 8인 거지. 그럼 a가 몇이고 6인 거고, 그럼 집합 a에는 뭐가 써지는 거예요? 1, 3, 5가 써지는 거고, 집합 b에는 뭐가 써지는 거예요? 6느니까 36, 24, 아 7이니까 5. 아까 8이었잖아요. 8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딱 5 이렇게 되면 우리 딱 구색은 맞춰지고, 교집합 얘랑 얘랑 교집합이 5니까 5, 8, 1, 3 다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a 값은 몇이에요? 6입니다. 하나씩 다 해보셔야 돼요. 네. 또. 다음 7일이었고 아까 또 뭐 있었죠? 7, 3.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뭐야 A에서 B를 뺐더니 무엇이 나왔대? 다시 A가 나왔대. 그럼 이제 우리 좀 상급자들이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뺐더니 다시 A가 나왔다. A가 서로 기가 막히네. 서로소의 뜻은? 교집합이야. 무슨 집합? 교집합이 뭐 있다? 공집합이다. A 교비가 공집합이다. 그럼 우리 그리면 어떻게 돼? A랑 B랑 남남이야. 겹점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긴 거야. 됐나? 자, 그럼 기억. A랑 B의 교집합 있나요? 없고. 맞네. 기억 맞아요. B에서 A 빼면 몇 나오죠? 여기 B죠. 틀렸네. A가 B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여집합이 나오면 뭐 써야죠? 이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여집합을 표현하려면 전체 집합이 표현돼야 돼. 벤다이어그램에다 전체 집합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 여기 맞나? A 빼고 다? 이 분홍이가 B를 품고 있나? 벤다이어그램에서 확인되죠? 그럼 인용돼요. 참이.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참이. 다음 74. 뭐야, 평가원 기출이네. 옛날 문제인가 봐. 69번의 교육청 기출하고 74번의 평가원 기출은 뭐가 차이 나는가요? 뭐가 다른가요? 평가원은 뭐고 교육청은 뭔가요? 주관식?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 기출이 있고 평가원 기출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만약에 시간이 없어. 둘 중에 한 문제만 풀어야 돼. 그럼 뭘 풀어야 될까? 평가원, 교육청. 평가원 들어봤어요? 무슨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제 많이 들어볼 겁니다. 평가원은 수능 만드는 데요. 수능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이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누구 모의고사만 만드냐면 고3의 3월 모의고사, 6모, 9모,
그리고 수능 11월. 요 딱 1년에 4개만 만들어요. 평가원에서. 요 4개의 시험만 만들고. 그럼 저 교육청은 뭐냐? 그러면 산모를 볼 때, 고3들이 산모를 볼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딱 1학년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를 봐. 근데 평가원은 누구 거만 만들어? 고3들 거만 만들지? 그러면 부산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또는 시도별 교육청이 하나가 주관이 돼서 얘네들이 사설 기관에다가 시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지를 만드는 또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야 우리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볼 건데 만들어줘 라고 하면 교육청 주관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이 교육청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들은 몇 학년과 몇 학년 때만 나오는 문제들이 1, 2학년 때만. 3학년들이 보는 모의고사는 무조건 다 무슨 모의고사야?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 평가원 기출. 그러면 밥만 먹고 고3 문제들만 만들어내는 평가원이 훌륭하겠어? 교육청이 훌륭하겠어? 평가원이 훨씬 더 문제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이런 문제집을 푸는데 평가원 기출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교육청 기출, 그 다음이 평가원 기출,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수능 기출이죠. 수능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기출이나 이 평가원 기출 문제들의 트렌드를 보고 교육청 문제들이 1년 뒤에 반영을 해서 문제 트렌드가 바뀝니다. 문제집들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본 걸 가지고 개정판에 찍어내면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뭐 트렌드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문제를 좀 추가시키거나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모의고사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 텐데 여러분 이거 다음이 대수잖아요. 다음 분기에 공수2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대수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할 텐데 대수부터는 수능 공통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적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수부터 미적분까지.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다면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학평을 보거나 할 때는 당연히 무슨 문제부터 수능 기출,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도 보통은 수능 기출 문제들을 변형시켜서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수능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요 평가원 기출도 엄청 중요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안 내거든요. 얘네들은 계산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내주고 좋아 문제가. 자 보자. 자연수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 있어. 1, 2, 4, 8, 16. A 딱 보니까 뭐냐? 16의 약수인가 보네. 집합 B를 썰 수 있지. 집합 B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친구는 결국엔 원소로 1과 3만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풀어봐야 돼요. 근데 자 요거 x가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x가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자 이거예요. x에서 a차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오거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겹치는 게 있나? 몇이 있어요? 1이 있어요. 1이 이렇게 겹치는 게 1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이제? 2, 4, 8, 16이 있고 B에는 3이 이렇게 있는데 X에서 A차 B를 뺐어. 그럼 X 빼기 A차 B가 뭐야? 2, 4, 8, 16이야. 얘를 뺐더니 뭐 나와버렸대? 공집합 나왔대. 공집합. 소리 내지 마라. 공집합이 나왔대. 그러면 이 X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X가 만약에 얘들아 1하고 3이어봐. 그러면 1에 3에서 얘를 빼. 그럼 공집합이 나오나?
공집합이? 안 나오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못 빼잖아. 그 말은 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얘네들로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겹치는 게 생기면서 다 빠져나가면서 공집합이 되는 거죠. 맞냐? 자 그러면 이 x는 2, 4, 8, 16의 뭐야? 야, 이 x가 2 또는 4 또는 8 또는 16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 x는 2, 4, 8, 16의 부분 집합인 거야. 2, 4, 8, 16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집합 x는 2, 4, 8, 16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와. 근데 그 개수가 몇 개야? 그 개수가 x의 개수가 이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2개. 자, 그럼 이거 찾는 거 어떻게 찾죠? 4개 중에 2개를 골라. 순서 있나? 순서 없나? 집합 A의 원소가 2랑 4인 거랑 집합 A의 X의 원소가 4랑 2인 거랑 같나 다르나? 같아. 이게 같으면 뭐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는 거야. 2, 4나 4, 2가 같으면 이건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면 2, 4, 8, 16 중에 몇 개만 골라주면 돼? 2개만 골라주면 돼. 0으로? 4,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있으면 P, 순서가 없으면 C. 옳지, 4C. 계산 기억나냐? 4, 3을 2, 1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몇 나와요? 6. 자, 10일까지 이쁘게 잘 풀어오세요. 교재 검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시험을 또 보셨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셨죠. 오늘의 과목은 공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가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 공부 잘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5분) 주겠습니다. 5분 주고 맞춘 친구 선생님이 저도 오랜만에 처음이니까 맞춘 친구 딱 한 명 처음으로 맞춘 친구한테 버블티 하나 사줄게요. 와이블랙에서 하나 가장 비싼 거. 자, 잘 봐. 잘 봐. 얘가 290이야. 자, 돌고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풀고 갑시다. 아닌데. 넌 탈락.
건 안 돼. 숙제 안 하는 거. 조는 건 괜찮아. 졸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기대서 그냥 자려고 하는 건 안 돼. 하나도 안 풀어. 숙제를 하라니까. 내 문제는 하지 말고. 공수원 용사들 나왔어? 오? 안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냥 공수원 한번 경험. 이게 뭘까? 좀 여러분 공수원을 그래도 한 번에 패스하는 좀 조마조마한데. 이게 90이야 아니라? 나는 맞았지. 나는 맞았다. 주관식이었고요. 난 찍어서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찍을 기회를 주겠다. 시간 지났는데도 못 풀면 선생님이 지나가는 길에 숫자만 하나 써주세요. 선생님 보고 어? 실력이죠. 뭔가 문제와 나이가 모라일체가 돼서 문제가 나이고 내가 문제일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인수분해가 나이고 곱셈공식이 나일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흐리게 뜨면 보이는데 선생님이 눈을 흐리게 뜨면 선생님이 숨겨놨어요. 아 나올 것 같은데. 뭐 공수업 몇 번 들었어? 한 번 들었어. 바로 해야 돼. 국제공식을 좀 열심히 배웠어야 돼. 안 해도 돼. 컨다 안 돼요. 핸드폰 들지 마세요. 땡! 자, 선생님이 정답을 적을 기회를 줄게요. 아무 데나 적으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자, 넌 안 적어? 예상 가능한 정답이죠. 적어. 적어봐. 오케이. 아직 안 했어. 뭐야? 시간 끝났어. 오! 적어 아무거나. 끝났어. 시간 끝. 그냥 적어. 아무거나 적는 거야 그냥.
땡. 오? 몇이야? 너 아까 200이었지. 정답은 정답은 지금 이게 답 쓴 친구들 290이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선생님 3은 맞았잖아요. 응. 3은 맞았잖아요. 아직 모라일체가 안 됐네. 1도 나왔고 3도 나왔고 0도 있었어. 130.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잘.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이걸 A 내림차순 정리하면 A 제곱으로 쭉 내리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290 마이너스 A, B, C로 바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를 A에 관한 내림차순 쭉 정리해서 여기 묶일 때 3ABC 중에 2ABC만 갖고 와가지고 묶어버리면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바뀌면서 풀리거든요.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난 도저히 망했다. 1번부터 틀리면 되게 못해 보이고 좀 창피할 텐데 해서 결국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얘였잖아. 그래서 막 넣었어. 넣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3시에 시험 종료인데 2시 57분에 갑자기 내가 A에다 1, B에다 4 진짜로 C에다 5를 넣었거든. 왜 1, 4, 5 넣으셨어요? 어? 왜 1, 4, 5 넣으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3, 4, 5 같은 걸 넣어봤지. 왜냐면 여기 요걸 계산해보면 식들이 막 곱해지면서 숫자가 막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 90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 0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똑똑똑 잘 떨어지게 어떻게 하면 맞춰봤는데 안 돼. 좀 켜져.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되는 거야. 이거 290 뻥 나오는 거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계산 실수할까봐 4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쫑겨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선생님이 다음에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셨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처럼 하나씩 넣어서 푸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저희 푸신 분도 계세요. 그냥 푸신 분도 계시고 역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주에 공투 보거든요. 시험 공투랑 대수 보는데 공투할 때 집합 명제 중에 하나 문제 또 갖고 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맞추면. 근데 이제 집합 명제 갖고 왔는데 못 풀면 좀 서로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자, 명제. 이거야.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니까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돼. 근데 애매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안 돼. 애매해서 안 돼. 너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게 명제입니다. 집합이 뭐였지? 원소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것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었으면 명제는 딱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 참 거짓이어도 돼. 거짓도 명제야. 거짓이어도 돼. 이거 아닌데? 해는 동쪽에서 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이거 명제야. 해는 서쪽에서 뜬다. 거짓.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야. 명제. 동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근데 동우가 오늘 숙제를 하나도 안 했다. 명제. 는 명제야. 참이니까. 이해됐냐? 요렇게. 이런 걸 명제라고 하고요. 정의, 정리. 너 정의는 몰라도 되고 정리. 니네가 아는 정리 뭐 있어?
나머지 정리도 있고 더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있죠. 안 나와. 조건과 진리집합 개빡셉니다. 여기서부터 자 조건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조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것이시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x는 4의 약수이다. 이건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x가 1이면 돼? 아니 돼? 참이야. x가 2면 참, 3이면 거짓이지. x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이 있어. 뭐 1. 이 x가 뭐면 참이겠어. 4의 약수가 1, 2, 4가 되면 이 조건이 뭐가 돼? 참이 되겠지. 그러면 그 참이 되게 하는 집합들만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근이 명제에서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만들어냈던 근들, 능령되는 값들, 조건에 맞는 x 값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집합 구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참되게 하는 x 값들 다 구해라 이 말인 거야. 하나만 구하면 안 돼.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돼. 자 해볼까요? x는 자연수이다. 이건 뭐야? 조건이죠. 조건이야. 얘는 조건. 수학은 재미있다. 참이죠. 거짓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 명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파이는 유리수이다. 무리수지. 그럼 이건 거짓? 신? 명제는 맞아. 명제는 맞아. 명제는 돼. 거짓이어서 그렇지. 자,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92번 거짓 참. 이거 참 아니야? 아니죠. 뭐 이거 이제 막 참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거짓.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참. 괜찮아. 틀린 것도 너뿐이라서 괜찮아. 순한 소수는 무리수다. 거짓? 맞아요. 순한 소수는 뭐냐? 유리수죠. 좋아요. 1번 틀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자, 정의와 정리 이거 안 해도 돼. 하지 마. 자, 명제와 조건으로 구분하세요. 얘는 x 값에 따라서 참이 나오기도 하고 거짓이 나오기도 하지. 맞니?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해?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막 바뀌는 걸 조건이라고 해. 조건. 얘는 조건이야. 얘는 이거지. 이건 명제야. 명제. 무슨 명제야? 거짓이 명제인 거야. 얘는 문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미지수가 있으면 조건, 미지수가 없으면 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무슨 명제? 그렇지. 참이 명제. 마지막. 얘는 조건. 진리집합 잡아볼래? 0이 그래도 이렇게 진리집합이 0과 2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진리집합 구해. 좀 어렵나? 여기서 진리집합 구하세요. 몇 나와요? 8 맞나요? 맞나요? 8. 재밌죠, 여러분? 자, 8. 자, 얘는
여기니까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연수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우리 조건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 얘는요. 뿔마고 쓰면 안 되죠. 자연수만 써야 되니까. 오. 얘는요. 1, 3 됐죠? 자,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옆에 여기 명제가 뭐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문자가 들어있어서 x값에 따라서 또는 그 문자에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참과 거짓이 계속 바뀌는 녀석을 뭐라고 하고 조건이라고 하고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부정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해서 이제 명제 P 이런 게 나와요. 갑자기 좀 진도가 빨라집니다.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를 부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명제나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문자로 쓰고요. 이 명제나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집합을 대문자로 쓰니까. 자, 그러면 P가 아니다, 부정한다. P가 아니다를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not P라고 읽습니다. not P.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거 여기까지 명제 얘를 부정했어. 그럼 이거에 반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크다의 반대가 뭐야? 작거나 같다야. 크다의 반대. 왜냐면 크다, 작다, 같다 세 개 중에서 크다가 빠지면 나머지 두 개가 남는 거야. 작거나. 그래서 명제 이거를 부정하면 이렇게 바뀌어. 반대를 쓰는 거야. 나 부정이다. 아니다. 크지 않다니까. 한국말로 하면 1은 2보다 뭐해? 작다를 부정하면 1은 2보다 작다, 작지 않다. 작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겁니다. 부정, not을 붙이는 거야. 부정하는 거. 결론 이렇게 부정하는 거. 반대 쓰는 거야. 반대. 반대? not? 그러면 조건이나 명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조건이나 명제라고 하면 그거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쓸까? 만약에 여기에 답이 얘가 1이면 부정했으니까 1, 2가 아닌 애들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 집합으로 뭐 썼죠? 1, 2가 아닌 거? 그렇지. 이게 P 여집합이에요. 여가 붙어. 낫이 붙으면 진리집합 여집합이 생겨요. 낫이 붙으면 P의 여집합이 조건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P가 아닌 나머지가 부정된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니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봅시다. 이거 말로만 설명하면 좀 개빡세요. 자, 이렇게 써. 이건 조건이야, 명제야? 여기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데. 조건이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 x들이 요 안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여야 돼. 전체 집합을 주었으면. 그러면 이때 진리집합 P가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저 집합 P가 참이 돼? 2, 4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부정해볼까? not P는 어떻게 쓰면 돼?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가 아닌 거 넣으면 돼. 뭐 있어? 1, 3, 4, 1, 3, 5지. 2, 4의 여집합이 1, 3, 5 맞나요? 그죠? 그래서 not P,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랑 똑같아요? P의 여집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ot이 붙으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뭐야? 여집합을 붙는다. 결론 마지막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면 맞다. 이다. 크다의 반대 부정하면 크다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됐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버렸네. A 또는 B면요. 또는은 집합으로 얘기하면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니까.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 Q입니다. P 합 Q. A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A P 교 Q예요. 그리고의 교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P이면서 Q가 돼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은 합집합. 진리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자, 부정이야. 부정. 다 때리는 거야. P, 5월, Q를 부정하면 not P, 5월, Q인 거 맞아? 그럼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P, 5월, Q가 진리집합이 뭐야 얘들아? P, 합, Q. not 붙이면 뭐라고 했지? 여집합. 다시 계산하면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니까 이거 뭐야? 다시 조건으로 얘기하면 not P 교집합 그리고 Q 여집합은 조건으로 얘기하면 not Q.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이 not P 그리고 not Q예요. 똑같이 해볼게요. 자, P 그리고 Q야. 그럼 얘지. 그럼 P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조건의 부정입니다. not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요거 다시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니까 다시 읽으면 P 여집합은 not P 합집합이니까 또는 Q 여집합이니까 not Q.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다 부정 때리는 거예요. X를 부정하면 그러니까 X는 4의 배수이다. 부정하면 뭐야? 뭐가? X는 부정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결론만 부정하면 돼. X를 막 Y로 바꾼 녀석들이 있어. 반대라고 해야죠. X는 4의 배수이다를 부정하면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직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형이 아니다. X는 소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X는 소수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X는 1이다 부정하면 1이 아니다. 요거 부정하면 이렇게 되면 되죠.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음에 10번은요. 크다 쪽이니까 이거 반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맞는지 틀린지는 의미가 없어. 집합명제에서. 참 거짓은 판단하는 건 좀 뒤쪽에서 하는 거니까. 얘는요. 부정해봐. 이게 중요하지. x는 0 또는 x는 2를 부정하면. 그렇지. x는 뭐가 아니고 0. 그리고 x는 뭐가 1도 아니야.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 친구는요. x는 3 이고 반대니까 원호는 x는 4. 얘는요. 이거의 반대니까 x는 -1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또는이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붙어야지. 이거의 반대를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낫을 붙이는 거니까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야? 무조건 거짓이야. 그리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참이 돼. 반대야 무조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부정은 참이 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니까. 해보죠. 부정해보세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참인가? 부정이 참인가?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인가? 그치? 왜? 부정이 뭐래? 부정이 참이면 반대로 명제가 뭐가? 원래 있던 명제가 거짓인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해보자. 예. 이거 9는 9 나오거든요. 이거 참인 명제예요. 참이에요 이거. 그럼 부정은 거짓이겠지. 그러면 이거 뭐 붙으면 돼? 얘 부정은 이렇게만 쓰면 돼. 이게 부정이야. 이다가 아니다로 바뀌는 거니까. 3i는 실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실수다. 3i는 실수 맞아? 그럼 부정이 뭐야? 아니 부정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 명제는 참. 얘 참 맞아? 실수 아니니까 뭐야? 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좋아. 자,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x는 6의 약수이다. 그럼 여기에 진리집합부터 먼저 찾으게. 뭐가 6의 약수야? 전체 집합이 뭐 있어? 몇부터 몇 가지? 2, 4, 6, 8.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부터 한번 찾아보자. 뭐는 2, 6. 이게 이 집합의 진리집합이에요. 이 명제 조건에. 그러면 부정이면 얘 여집합이니까 뭐 쓰면 돼? 옳지. 4, 8. 좋아요. 왜냐면 부정에서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서 여집합 찾는 게 훨씬 편하니까. 자, 얘는 몇 나와? 얘 진리집합 2랑 6. 그러면 부정한 녀석은 부정의 진리집합은 얘 나머지니까 3. 뭐야? 2, 6 빼면 4, 8.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럼 얘 부정한 것만 써볼까? 이 친구의 부정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래서 4 집어넣으니까 뭐가 안 나와? 0이 안 나오고 8 집어넣으니까 0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4, 8이 이 부정의 진리집합이 돼. 부정의 값 또는 부정의 해 또는 방정식의 근 이런 것들이야. 오메. 자, 얘 부정해봐.
얘는 부등식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까? 얘 부정하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이건가? 얘들아 이게 그 2차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이 나오면 바깥쪽이니까 이제 그냥 2랑 5랑 8로 사이값 찾아내면 돼요. 그냥 헷갈리지 말고. 대신에 부정이니까 작다면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크다면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진리집합 뭐 있어? 5, 8이니까 5부터 8까지니까 6, 8 옳지 6, 8이 있어. 21번은요 얘는 그냥 푸는 게 더 좋겠네. x가 몇 나와? 4, 8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5월 그렇지 8보다 크다 이렇게 맞니? 등호 떼버려야 돼 반대니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뭐 있어? 2, 4, 6, 8 중에 2 하나 있어 이렇게 생각. 가정과 결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명제의 가정과 결론. 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걸 가정과 결론이라고 해서 명제 P이면 이거 조건들이야. 어떤 x가 2이면 x가 2다가 조건. 2이면 Q이다. 내가 대수 수업을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대수 수업 들을 때는 열심히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걸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제, 이 조건.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값이 이 문장으로 읽으면 우리는 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읽게 되면 이게 긴가민가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죠? 대문자 P라고 쓰기로 했고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썼을 때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돼 버리면 부분집합이 돼 버리면 요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이거 무조건 뭐고 참이고 요게 아니면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이게 거짓이다. 뭔 말인지 어렵죠? 해볼게요. 여기야. 가정이 뭐야? 얘가 가정이야. 얘가 결론이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야. 가정과 결론은 크게 의미가 없어. 처음 나오는 조건들이 가정, 뒤에 나온 조건이 결론. 이때 A가 짝수이면 A제곱은 짝수이다. 그럼 여기 봐봐. A가 짝수이면 뭐 있어? 진리집합 2, 4, 6, 8 이런 거 있겠지. 짝수들 다. A제곱이 짝수인 거 뭐 있어? A제곱이 짝수인 거. 오케이. A에다가 2, 4, 6, 8 이런 거 넣어도 되죠. 또는 마이도 돼. 마이, 마사, 마이도 돼. 그러면 요 진리집합과 요 진리집합 중에 2, 4, 6, 8이 여기에 뿅 들어가나? 다 들어가나? 그럼 이거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이게 참이야. 참. 이게 참이야. 왜? 문장으로 구분하기가 개빡세거든. 문장으로 구분하기. 너 진짜 많이 잘하네. 주환아,
시간에는 뭐 갑자기 막 눈 존나 뚱뚱해져가지고 막 핸드폰 막 개열심히 보고 차라리 쉬는 시간에 좀 자. 지금 명주에 지금 처음 나가는데 그렇게 자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말에 숙제 나갈 건데 들어야지. 잠깐 깨게 뒤에 잠깐 서 있다 나와도 돼. 들어갔다 와도 되니까요.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자, 요건 얘 진리집합. x가 2다. 진리집합 뭐예요? 2. x가 2이면 참이잖아. 얘는 2. 그러면 2가 2에 들어가나? 자기 자신 포함하지 않나? 그럼 얘도 참. 얘는 3의 배수 뭐 있어? 3, 6, 9, 12, 15 이런 거 있지. 9의 배수는 9, 18, 27. 어? 들어가 안 들어가? 포함. 안 되지. 그 안 되는 것들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거. 6, 12, 뭐 15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이 명제에서 이 명제가 뭐가 되게 하는 거야? 거짓이 되게 하는 값들이잖아. 이 거짓이 되는 값들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네들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옳지. 반례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예라고 해야 돼요. 반례. 그냥 발레라고 합시다. 발레. 그래서 이제 명제를 찾을 때 이 친구들을 찾아내는 게 또 좀 뭔가 핵심이 되겠죠. 야, 발레가 되는 x 값을 찾아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자, 보자.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누가 더 커야 돼? 결론의 진리집합이 더 커야 돼. 자, 얘는 뭐? 아니 진리집합. 얘는 풀마일 맞나? 절대값 x가 2 되는 거 풀마일. 그러면 이거 성립하나? 그러면 참. 옳지 참. 소수이면 홀수이다. x 소수 2, 3, 5, 7 쫑쫑쫑 1, 3, 5, 7 쫑쫑쫑. 3, 5, 7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이게 돼? 안 돼? 안 돼. 야, 화장실 갔다 와라. 갔다 와. 이 때문에 안 돼. 저 이를 뭐라고 해? 발레라고 해. 발레. 이를 발레라고 해. 팔의 양의 합수 1, 2, 4, 8, 16은 1, 2, 4, 8, 16 맞나? 아닌가? 맞지? 그럼 들어가나? 그럼 얘는 참인 명제인 거예요. 다음에 얘는 진리집합을 써. x가 1이면 어디야? 이게 x가 2보다 크다이면 이거야. 누가 더 넓어? 1보다 크다가 더 넓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야? 발레야. 이만큼이 발레인 거야. 거짓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걸 발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거 잘 안 하는데 얘 보고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또 설명을 좀 해야겠네. 자, 이거 해석해봐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게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안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해야 돼, 이거.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이 p가 성립해야 되니까, 조건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 말은 x가 1, 2, 3이 있어. 이 명제는 좀 달라. 모든 x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x의 진리집합이 1, 2, 3이야. 그럼 이 위에 거는 1, 2, 3을 이 p의 진리집합이 다 갖고 있어야 돼. 다 성립해야 돼. 포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어떤은 뭐냐면 x가 가지고 있는 게 1, 2, 3인데 p가 1만 가지고 있어. 그럼 x가 1일 때는 성립하죠. 2, 3일 때는 성립 안 하죠. 1이라는 값만 어떤 x값 그 1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어떤은 성립. 모두는 느낌대로 다 성립해야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이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만족하는 x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얘는 참인 거예요. 다항식의 항등식과는 다릅니다. 다항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이나 같은 말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이거 항등식이었어. 기억나요? 어떤 x가 아무거나 생각해봐. 몇? 몇? 0.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x값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선생님은 139,733 선택했거든. 근데 그걸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 어떤은 모르니까. 그래서 다항식에서의 항등식이 같은 말이에요. 집합에서의 항등식, 집합에서의 모든 거 어떤은 아예 다른 말이다. 아예 다른 말이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부정할 때요. 모든의 반대는 어떤의 반대는 모든.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AND의 반대는 OR.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이다의 반대는 아니다. 됐나요? 왜 부정을 이렇게 하나요? 왜 연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막 대도 안 되게 막 하겠어 계속. 뒤에 아주 중요한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정을 가지고. 별로 안 중요했으면 이렇게 안 해. 자, 해보자. 어디야? 여기지. 명제의 참거짓. 모든 x에 대하여 x값이 1, 2, 3, 4, 5. 요 값들은 x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돼. 모든이니까. 돼? 그럼 이거 참이야. 모든 x를 제곱하면 홀수냐? 안 될 애가 있지. 그럼 이거는 거짓이야. 대신에 이 모든이 뭘로 바뀌면? 어떤으로 바뀌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야. 맞으면. 어떤 x에 대하여 x는 5다. 5 있어? 5 돼. 5 하나 있으면 어떤 x, 그 x 5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참. 어떤 x에 대해서 x는 두 자리 자연수다. 어떤 x 있냐? 두 자리 자연수 x? 전체 집합 안에? 없죠? 그럼 이거 거짓이. 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얘기해라.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 부정해봐. 어떤 자연수 x의 반대 안 한다 했어.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정이죠. 어떤 자연수 중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가 뭐야? 거짓. 그러면 자동으로 이 명제는
참인 거죠. 편한 거를 참을 찾는 게 훨씬 좋겠지. 어떤보다는 모든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닌가? 어떤이 편하나? 그때 다르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x가 있나? 실수 중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 있어? 없지. 그럼 얘 뭐야? 어떤 x값도 없는 거야. x값이 하나도 없어. 이거 거짓이야. 그럼 부정은 뭐겠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뭐가? 마이너스 1 부정하면 아니 부정 마이 그대로야. 이런 거 건들지 않아요. 이다만 바꾸는 겁니다. 마이의 반대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냥 얘네들은 막 놔두는 거야. x 가만히 놔두듯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종종.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시험 때 하필 평상시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학력평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부정해야 되는 건가?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막 1로 써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 자, 이렇게 되면 되죠. 거짓이야. 자, 머릿속에 정리해봐. 명제가 뭐였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들이었어. 조건은 문자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바뀌는 거. 부정은 나. 진리 집합은 뭐였어? 머릿속에만 생각해. 명제 또는 조건이 뭐가 되니까 참이 되게 하는 값 또는 만족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진리 집합이라고 했어. 부정이 뭐였어? 부정했나? 가정과 결론 기억나지? P이면 Q이다 해서 P가 가정, Q가 결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의 P, 결론의 Q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Q가 더 커야 돼. 이러면 참. 하나라도 빠지면 거짓이 돼. 그 빠지게 되는 녀석을 뭐라고 했어? 반례라고 얘기했어. 반예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됐나? 자지 말라니까. 좀 떨어져. 일로 와. 일로 와. 벽에서 좀 떨어져. 일로 와. 좀 더 와. 옳지 옳지. 벽에 붙으면 잠아. 자, 됐죠? 됐나요? 어떤 애 반대? 무슨? 모두. 됐지? 엔드의 반대? 5월. 합집합? 교집합. 됐지? 좋아. 자. 좋아. 가자.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게 이거야. 역. 그런 거 있잖아, 동우야. 그런 사자성어 들어봤나? 역지사지라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네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졸고. 네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 나는 어떨 것 같아, 동우야? 내가 너가 됐다면. 지금의 너라면 잠 오겠지. 잠이 와. 화장실 갔다 와. 잘 깨야 돼. 역과 대우. 핸드폰 두고 가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두고 가세요.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역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바꾸는 거야. 가정과 결론이 있었죠. 그러면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역은
결론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결론이 돼. 그래서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바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거니까. Q이면 P다. 할 수 있나? 이건 약속이야. 선생님 왜 여기 이거예요? 약속했어. 그러면 얘가 중요해. 대우 들어봤나요? 대우. 대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였는데. 여러분 미생 봤나요? 안 봤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기업이었는데 IMF 때 망했어요. 자동차도 있었고 건설도 있었고 상사회사도 있었고 보험회사도 있었고 5만 개 다 있었는데 IMF 때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버렸어요. 가전도 있었어요. 가전. 그때 삼성이 반도체 하기 전이어가지고 대우가 더 컸습니다. 한번보다. 망했어. IMF 때.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가봤나요, 여러분? 서울역 안 가봤나요? 미안. 선생님 시골에서 와가지고 서울역 간 게 좀 기억이 너무 깊어가지고 서울역 가면 그 서울역 딱 나가자마자 그 앞에 엄청 큰 건물이 큰 건물이 있어요. 갈색 건물로. 서울역 앞에. 요새 막 보니까 막 조명 쏴가지고 막 그림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대우 본사 건물이거든요. 서울역 앞에 엄청 커. 그게 망했어. 자, 그 대우가 뭐냐? 역을 부정하는 거야. 부정해봐. Q이면 P다를 부정한 거지. not Q이면 not P. 이게 대우야. 그러니까 역을 배운 이유는 대우를 쓰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고 그 대우는 역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그냥 not Q이면 not P예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걸 하냐면 참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거 x가 0이 아니다 보다는 x가 뭐가 0이다가 좀 더 익숙하지 않나요? 아닌가? 선생님 얘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니다를 떼버리거나 아니면 not을 붙여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핵심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러면 얘 대우는 똑같이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역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몰라. 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명제가 참이와 그래서 그 역이 참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건 문제에 안 나와 잘. 근데 무조건 명제가 참이면 누가? 대우가 참입니다. 대우가 참이에요. 진리지표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생겨야 돼? P 안에 누가 들어가? P 안에 Q가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 그림이야. 이 그림. 그러면 전체 집합으로 보면 Q 안에 P가 들어있으니까 Q의 여집합이 얘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럼 Q의 여집합이 여기야. 파란색. P의 여집합이 P를 제외한 나머지 누가 더 커? 분홍이가 더 크죠? 분홍이 더 큰 게 파랑이보다 더 크니까 이게 성립해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대우가 참이야. 역은 상관없어. 그러면 부정은
명제라는 친구가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명제 부정은 어때요? 거짓이요. 무조건 거짓이에요. 역은요? 몰라요. 의미 없어요. 역은.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문제에서 따로 물어보긴 하는데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매번 따져봐야 돼. 역은. 그런데 우리 망한 대우는 어때? 무조건 참이에요. 명제가 그럼 거짓이면 대우도 뭐겠어? 거짓이.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돼. 쌤 이걸 왜 대우라고 해? 몰라. 그냥 대우라고 한대. 약속이야. 약속. 자, 여기까지 됐나요? 대우까지 됐어? 대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끝! 명제 끝이다. 여기까지 하면 명제 끝. 요 뒤에는 안 할 거야.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할 거야. 월요일 날.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 숙제 안 낼게.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시험에 하나 나오는 게 또 나와. 대우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도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제 죽었다 깨나도 안 헷갈리는데 안 들으면 개빡세다. 자, 봐봐. 이것도 약속이야. 야,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하자 해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자, P이면 Q야. 이거. 그러면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해돼? 안 되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막 물어봐. 그럼 확실한 뭔가 이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뭔가를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알려줄게. 이게 참이면 집중해야 된다. 이거 엄청 수학적이다. P이면 Q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써도 될까요? 라지 P라고. P가 이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들.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면 돼? 라지 Q. 아,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얘가 참이 되려면 이거 맞나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명제가 참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 안 된 사람 다시 설명할게. 자, P이면 Q이다. 이게 뭐죠?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었어요. 가정과 결론. 그래서 이 조건 P를 참이게 만들어주는 거. 아까 뭐 3의 배수, x는 3의 배수이다. 얘는 x는 9의 배수이다. 이런 것들이 진리집합들이야. x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막 이런 거. x는 9의 배수이다. 9, 18, 27 이런 거. 됐지? 이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 P, 이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값, 만족하는 x값과 이 결론 Q가 참이 되게 하는 Q값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들 P가 참이 되게 하는 x들과 Q가 참이 되게 하는 x들 사이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겨야 돼. 됐죠? 이러면 이 명제는 참이 돼. 그러면 봐봐. 주어가 중요한데 P는 이러면 얘부터 보는 거야. 얘가 주인공이야. 얘 입장에서 P는 Q밖에 없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할게 이제. 자, 봐봐. 이 화살표를 줬지. 수학적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돼. 훅 지나가니까. 화살표를 줬지. 화살표를 봐. 화살표를 줬어. P 입장에서 화살표를 줬지. 누구한테? Q한테. 왜 줬어?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남으니까 준 거야. 충분해서. 그럼 봐봐. Q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뭐 했어? 받았어. 왜? 필요하니까. 자 그럼 다시 바꿔볼게. 주어를 Q로 바꿔보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뭐 했어? 화살표 받았으니까. 뭐 하니까 받았어? 필요하니까 받았어. 필요 조건. 해보자. 뭐라고 읽어? not P는 Q이기 위한 뭐 했어? 받았어. 왜?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Q는 not P이기 위한 뭐 했어? 줬어. 뭐 하니까?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다. 읽으면 돼. 여기서도 되죠.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거 입 벌리고 있는 쪽으로 화살표 준 거랑 똑같습니다. 집합에서도. 알겠죠? 자 그러면 화살표 준 입 벌린 쪽이 무슨 쪽? 화살표 받은 쪽이니까 필요. 화살표 준 쪽은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 해볼까? 이게 개빡세거든요.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x는 0보다 작다야. 누가 더 커? 이게 성립하지 않을까? p의 진리집합이 좀 더 크지 않나? 0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야? 옳지.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q는 뭐 하니까? q는 p이기 위한 뭐 했어? 줬어. 뭐 하니까?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쓰면 돼. 귀에 쏙 들어오죠?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이런 거. 자, 봐. x는 한 자리 자연수고 x는 10 미만의 자연수야. 같은 거 아니야? p이면 q도 되고 q이면 p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봐봐. 이거의 진리집합 쓰면 이거 되지. 이거의 진리집합 쓰면 뭐야? q가 p지. 그럼 이거 같은 말이 뭐였지? 집합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p랑 q랑 같다. 그럼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충분하니까 줬는데 필요하니까 받기도 했어. 왜? P는 충분하니까 줬는데 P는 필요하니까 받았어.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을 때 P와 Q의 진리집합이 똑같을 때 같다를 조건으로 얘기할 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볼까요? 8의 양의 배수 P랑 Q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돼. 8은 양의 배수고 x는 짝수인 자연수야. 누가 더 넓게 가지고 있냐? 얘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얘는 고작해야 8의 배수들만 있는데 얘는 2, 4, 6, 8 다 있죠. 그럼 요게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럼 화살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쪽으로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P는 무슨 조건? 줬어. 뭐 하니까?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Q는 받았어. 필요하니까 받았어. 필요 조건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줬어 받았어로 읽으면 좀 더 주었어 받았어로 쓰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두 실수 A, B가 있는데요. A는 0 또는 B는 0은 이 조건은 A는 0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얘는 A는 0, or B는 0이고 얘는 A는 0만 돼. A는 0과 A는 0 또는 B는 0이면 누가 더 커? 얘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는 0만 되는 거고 얘는 0도 되지만 B가 0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조건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하니까 좋습니다. 충분 조건. 얘는 A, B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뭐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얘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돼. 그럼 뭐야? 이거 풀면 뭐야 얘가? 이거 풀면 옳지. A는 B는 0. A, B 둘 다 0인 거랑 A 또는 B가 0인 거랑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요? 누가 더 다양하나요? 얘가 더 다양한 거 아닌가? 얘는 A는 0만 되고 B는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고 얘는 또 B가 0 되면 A는 아무거나 돼도 되는데 그 안에 0, A도 0이고 B도 0인 것도 들어있는 거야 여기.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화살표를 주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 하니까 좋아? 충분하니까 좋아.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씁니다. 얘는 A, B 아무거나 나와도 돼. A, B 실수 전체 나와. 실수들만 아무거나 적어도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화살표를 뭐 하는 거야? 닫겠지. 얘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입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얘 입장에서 화살표를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하니까. 됐나? 자. 이게 7-8, 7-9 중에 뒤에서 여기는 안 나갈 건데요 오늘은 좀 엄청 중요한 게 존재합니다. 저기 보면 얘들아 수학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오늘 요즘 많이 해봤으니까 이 수학의 메커니즘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쭉 이렇게 막 하다가 단원의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뭘 했어? 아니요. 어려운 문제부터 뭐가 어렵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마무리가 되거든. 단원들이 보통 2차 함수도 최대 최소값 구하고 범위 나눴을 때 최대 최소값 구하고 막 이러면서 끝나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3학년 때랑 공수원에서 뭐 배웠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하고 범위가 주어졌을 때만 찾는 것들 구했었죠. 이제 하나 더 배웁니다. 여기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에서 7-9에서 산술기하라는 녀석으로 하나 구해요. 얘가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합니다. 틀렸어. 뭐야? 보면 산술기하야. 틀렸어. 보면 산술기하야.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중요하고요. 월요일 날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갈 거니까요. 자, 우리 숙제는요. (126페이지에) 913번까지입니다. (117페이지부터예요) 그리고 요 뒤에 110부터 111도 숙제예요. 선생님이 단톡방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10부터 111도 숙제. 그리고 127페이지에 아닌가? 126페이지에 913번까지가 과제. 선생님은 뭐냐 평일에는 과제를 거의 안 내요. 주말에 숙제를 해온다면. 근데 평일에도 지금 숙제가 많은 이유는 과제를 안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과제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은 거고
저번 시간에 과제를 해왔던 친구들은 과제가 없었죠. 그죠? 평일에는 안 냅니다 거의. 근데 주말에는 좀 내요. 주말에는 이렇게. 그래서 평일에 안 해온 친구들이 좀 채울 수 있고 해온 친구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서 주말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말이니까. 이제 또 중3이고 고등학생이 되려면 갖춰야 할 소양 중에 선행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부를 해야 해서 학원 다니는 시간 말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를 갈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판가름이 나요. 토요일날 공부 자율학습,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거, 학원 말고. 아니면 학원 다니는 친구 토요일날 그걸 뭐 숨기고 싶나요? 학원 뭐 최선, 최재준, 뭐 올가, 뭐 과학학원 막 다니겠죠. 일요일날 또 학원 가는 친구 있나요? 뭐가? 그거 어디? 어? 최재준 선생님은 일요일에도 일하셔? 열심히 하시는 주말에 사실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평일에는 대부분 학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따로 자율학습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면 10시, 차 타고 가면 10시 반, 씻고 뭐 하면 11시, 엄마가 차려는 저녁 먹으면 11시 반, 핸드폰 보면은 2시. 그럼 자율학습할 시간이 없어. 평일에는 자율학습할 시간이 없어. 아니면 뭐 내일 뭐 갑자기 막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나 뭐 영어 선생님이나 그런 것도 막 다음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평일에는. 그래서 주말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 정말 중요하다. 처음에 힘들면 이렇게 해. 내가 추천해줄 방법을 아무도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 주말에 내가 공부를 거의 안 하는 학생들, 자율학습이 거의 없는 친구들은 한 문제씩만 푸는 겁니다. 국영수사과 또는 국영수 학원 다니는 것들 숙제 말고 저번에 했었던 거, 지난주에 했었던 거 복습할 때 한 문제씩만 풀고 나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갈 때. 아, 나 선생님 저 오늘 토요일날 노는 날인데요 저는. 그럼 놀아. 대신에 한 문제씩만 풀고 가. 또는 갔다 와서 한 문제 푸는 건 힘드니까 가기 전에 풀고 가는 거지. 일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는데 갔다 오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고 가. 한 문제씩. 그러면 그 시간이 점점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공부하기에도 좀 더 편해져요. 좀 더. 주말에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과제가 좀 많이 나갈 거야. 주말에. 조금 힘들더라도 주말에는 좀 공부를 하고 평일에 또 다른 과목들도 하고 또 못했던 숙제들도 조금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말에 공부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3학년이고 공수원이나 공수투 뭐 대수비 조금 마찬가지지만 이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는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혼자서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숙제하는 시간 외에. 그래야 자신만의 개념들이 정립되고 자신만의 오답 정리가 정립되고 자신만의 풀이가 정립되는 거야.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수학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은 필요한 시기야 이제. 올해 선생님이랑 이제 처음 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져요. 확률과 아니구나. 확률 같은 경우는 없을 테고. 주말 특강 듣는 친구 있나요? 학원에서? 우리 반이니까 공수원 응용심화 특강 듣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다음 분기에 아마 대수랑 미적분 또는 대수랑 확률과 통계 같은 것들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시간들 이번 여름방학 빼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겨울방학 때도 있잖아요. 겨울방학 때 저희 고등관 가서 공부하니까 그때는 일관되게 공수업만 공부해요. 그래서 부족한 공부를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부족한 공부를 그래도 충분히 조금 뭔가 좀 채워보고 개별적으로 좀 채워볼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밖에 없어요. 여름방학까지. 3-2의 3학년 2학기는 개학하고 한 달 있다가 시험 보고 한 달 있다가 시험 보고 끝이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예요. 11월 말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바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또 어떤 공부가 내한테 좀 부족한지 그리고 공부를 해봐야 알 거 아니야. 학원 선생님이 야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이제 3학년이니까 나한테 좀 필요한 수업이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과목들이 뭔가 수학은 근데 만약에 저는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뭘 공부하면 좋을지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 다 붙여드렸나요? 보내드렸나요? 어제 사무관 자식들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와가지고 카네이션 달아드릴 때 너네 책도 같이 가져가서 검사 맡아라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숙제도 대부분 잘 해왔고 점점 표정이 좋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어쨌든 공부하기로 하고 만난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주말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게 그냥 설득하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힘들더라도 월요일날 하면 안 돼. 몰아서 월요일날 하면 안 돼. 학교 가져가서 토요일에도 조금 일요일에도 조금 월요일에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다가 월요일에 다 하는 건 전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다 까먹어서 기억도 안 나. 필요가 뭐였지? 충분히 뭐였지? 알기 아니지. 그래서 막 영상을 봐야겠지 해가지고 영상 보다가 또 뭐해? 너무 쇼츠 본다니까. 못 봐. 꼭 토요일날 공부하세요. 고생했습니다.